방법일지 알려줄게. 우리 하객여고는 평일에 진도 끝난다. 그 평일까지 해석은 40번까지 전부 다 해와야 되고 어법 같은 경우에는 36번까지는 완성해와야 돼. 그 다음에 다가오는 주말에는 모든 워크북, 모의고사, 해석, 어법 전부 다 완성돼 있는 상태여야 되고 여기 보면은 2번 문장에 You stop paddling이라고 나오잖아. 그 이면지에 한번 써봐. stop ing랑 stop 투부정사 써볼래? 그 다음에 거기 한글 뜻 지금 한번 적어봐. stop ing랑 stop 투부정사라고 쓰고 그거 한글 해석을 오른쪽에 한번 적어봐. 그러니까 소연이 썼니? stop ing는 해석 어떻게 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stop 투부정사는 뭐뭐? 그쵸,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죠. 우리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거든. stop은 뒤에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둘 다 갖고 올 수 있는데 스모크, 담배를 피다라는 동사로 가장 직관적으로 배웠거든. 이제 I stopped, 이제 smoking. 그럼 뒤에 stop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온 거고 이렇게 to smoke 이렇게 두 개로 하면은 여기에서 금연 이제 더 이상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smoking이냐 to smoke냐? smoking이죠. 위에는 해석이 어떻게 돼? 나는 멈췄다. 담배를 피는 것을 멈춘 거고 밑에는 몰라. 길을 가다가 멈춘 거죠. 담배를 피기 위해서. 그러니까 to smoke는 이제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춘 거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흡연을 하는 사람이다. 그쵸? 몰랐던 친구들은 이제 이행문 살펴봐도 되고 이거 예문을 써놔라. 그러면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때? 페달링을 하기 위해서 멈춘 거냐 하는 것을 멈춘 거냐? 하는 것 자체를 멈춘 거죠. 그러니까 여기 stop ing 형태가 나왔고 만약에 이게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로 출제된다면 페달링을 to 페달로 바꾸면은 틀리다. 페달이 첫 번째 단어가 1번 문장에 나오거든. You're pedaling. 페달이 페달을 밟다라는 뜻이야. 페달을 밟다. 페달은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발을 올려놓는 곳을 페달이라고 하죠. 이행문 특히나 지금 이거 못 쓴 친구들은 수업 끝나고 동명사랑 투부정사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표를 전체적으로 다시 암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7번 문장. 일단은 하늘색 형광펜 든 김에 대명사 다 표시해볼게. 7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이 대명사 데이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같은 줄에 있는 대명사 데이, 그 다음에 10번 문장에 있는 one of these 중에 이 these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these는 단수명사를 지칭할까 복수명사를 지칭할까? 당연히 그쵸, 복수겠죠? 단수는 this고 복수는 these. 그 다음에 one 뒤에는 복수명사 나오잖아. one of 복수명사 형태로. 그러니까 무엇을 알든 these는 복수명사를 지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줄에 있는 they rotate의 they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8번 문장. 8번 문장에 이것은 힘이라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일단 7, 8, 9번 문장 구조로 한번 볼게. 7번 문장에서 주절의 그 주어는 뭘까? 가인이 주절의 주어는 뭐야? 7번 문장 데이죠. 동사는
must be죠. 여기에서 이 7번 문장에서 세모가로 몇 개 묶어 왔어? 3개죠 총? 처음에는 because 부사절 접속사로 시작하고 주어 동사 나오죠. 얘 의미상 너무 고맙게 거의 항상 이렇게 무브먼트 오른쪽에 쉼표 찍혀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making 다시 한번 쉼표 다음에 ing니까 해석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죠. 뒤에 구조 봤더니 making you slow down이잖아. 이거 make 무슨 동사 같아 민선아? 준사역 동사에는 뭐가 있어? 준사역 동사의 예시가 뭐야? 준사역 동사가 있고 사역 동사가 있거든. 사역 동사 3개는 뭐냐? 그럼 얘 make는 사역 동사네? 사역 동사와 준사역 동사의 차이는 뭘까? 너네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다르게 지은 건 아니거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 전부 다. 준사역 동사의 특징은 뭘까 얘들아?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 정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get은 투부 정사만 쓰이고 help는 동사 원형이나 투부 정사 둘 다 쓰일 수 있잖아. 일단 사역 동사든 준사역 동사든 뒤에 구조는 어떻게 돼? 그쵸? 일단 목적어가 나오죠. 역시나 목적어는 명사니까 네모가로로 묶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를 봤더니 slow down이라는 이제 동사 원형 형태가 나온 거죠. make는 사역 동사. 사역은 시키다란 뜻이야. 사역은 시키다란 뜻이 있어. 그 사역 동사는 시킨다는 말이야. 무언가를 하도록 만든다는 말이야. 너가 느려지도록 만들면서 더 갑자기 이렇게 분사구문까지 세모가로로 묶으니까는 주절이 보이고 다시 한번 as도 부사절 접속사로 시작해서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8번 문장의 주어는 분홍색으로 형광펜 친 this고 is the force죠. cold friction인데 이것은 힘이래. 마찰이라고 불리는 힘이라는데 이 cold에서는 무슨 괄호 열어야 돼? 얘 무슨 괄호 열어야 되냐? 동그란 괄호죠. force를 수식해주는 거고 cold 말고 그 대표 동사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나머지 2개는 뭘까 유진아? 그쵸? name term이죠. core name term. 그쵸? 같은 문형의 단어거든. core name term은 뒤에 문형이 어떻게 돼? 뒤에 목적어 일단 나오죠 당연히.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형용사나 명사 같은 보어가 올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럼 지금 얘 cold는 과거분사 형태로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뒤에 friction은 문장의 구성 성분상 무엇에 해당될까? 목적격 보어겠죠. 마찰이라고 불리는 힘이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갖고 오는데 과거분사 형태니까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는 거다. call me baby에서 baby가 남아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그 느려지게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moving things인데 여기서 moving은 품사가 뭘 것 같아 나연아? 그거 한번 해석해봐. 그 문장 8번 문장 처음부터 그 moving things까지. 그것은 마찰력이라고 부르는 힘이다. 그리고 그것은 느리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움직이는 것을. 그럼 moving은 품사가 뭐야? 분사해. 그쵸? 분사죠. 형용사죠. 동명사가 아니라 어떻게 알았어? 해석을 해야지 알 수 있어. 정확하게 그 품사가 무엇인지. 움직이게 하는 것을 느리게 할 수 있대.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by ing로 지금 나와 있죠. by acting in the direction이죠. 여기서 apposite 또 이제 형용사죠. 반대 방향으로 그쵸?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반대 방향이 뭐냐? that is 얘 연결한 거 알죠? 얘 즉이란 뜻이야. 즉 that is 즉 backwards 뒤쪽으로.
그 다음에 9번 문장. 그 이면지 한번 써볼래? 그녀는 앉아있었다. 그녀의 팔을 꼰 채로. with 분사구문 알죠? 그거 사용해서 작문 한번 해봐. 그녀는 앉아있었다. 그녀의 팔을 꼰 채로. 영어로 작문만 하면 된다. 일단 그녀는 앉아있었다는 she sat이잖아. sit, sat, sat인데 과거니까 sat 혹은 she was sitting. 그녀의 팔을 꼰 채로 서윤이 어떻게 작문하면 되냐? 떴어? 서윤이? 뭐라고 하면 돼? 크로스 정확하게 with her arms 그 다음에 크로스드는 과거 분사다. 팔이라는 건 꼬이는 거니까 with her arms crossed. with의 빨간색 펜으로 밑줄 치고 her arms는 목적어니까 네모가로 하잖아. crossed는 목적격 보어고 여기도 문형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with 대신에 without이 나온 거야. without breaks on. 그쵸? break가 on은 여기에서 작동하는 이라고 해석할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해석해야죠. 여기서 without이라는 부정어니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채로도 마찰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38번 38번에서는 중심 문장이 뭔지 모르겠대. 그쵸? 이 중심 문장 이제 고를 수가 없죠. 일단 가장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 근데 편집 프로그램에 그 유형이 두 가지야. 1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나오는 non-linear 비선형적인 시스템이 있고 이제 선형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건데 일단 너네가 고민해봐야 될 건 이 대명사 이시 하늘색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3번 문장의 세 번째 줄 여기에서 without 또 나오네. without having spent time fast forwarding or rewinding videotape인데 얘 spend 나오면은 보통 중학교 때 암기한 것에 따르면 뒤에 목적어로 뭐가 나올까?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 돈.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나와야 돼? spend, 시간, 돈? ing죠. 그쵸? spend, 시간 혹은 돈이 나오고 ing거든? 그럼 얘는 해석은 어떻게 해? 시간, 돈을 뭐뭐 하는데 보내다. 시간은 보내다고 돈은 쓰다잖아. 그 시간, 돈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거 타임인 거고 이 ing 형태를 유의하면 된다. fast forwarding or rewinding. 그 다음에 6번 문장의 구조를 보면은 얘 구조 파악이 잘 안 된다는데 아무래도 쉼표가 찍혀있지 않아서 그러잖아. 보통 부사절 접속사가 끝날 때는 쉼표가 찍혀있거든. 그럼 해석을 통해서 유추하면 되는데 if에서 열린 거 어디에서 닫으면 되냐? 그쵸? 에디드에서 닫으면은 주절의 주어는 the whole piece가 되고 동사는 had to be retyped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to be added랑 to be retyped. retype는 다시 작성하다라는 뜻이거든. 다시 작성하다. 다시 작성하다. retyped. 얘 지금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인지 밑에 한번 써볼래, 연필로? 내가 하늘색 형광펜으로 2개 쳤잖아.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인지 밑에 한번 써봐. 얘 나연아,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냐? 그쵸? 투부정사의 수동태죠.
우리가 보통은 to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왔으니까 to 부정사의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수동태를 썼을까? 이제 주어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 일단 부사절만 해석해보면 실수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얘도 비동사 플러스 pp로 수동태죠. 혹은 새로운 정보라는 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추가될 필요가 있다면 전체 작품이라는 게 다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작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기 때문에 이 수동태로 쓰여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봐. 그것이 쉽게 제거되거나 픽스드 이제 수정이 된다는데, 그 다음에 39번 이거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이 지문이 오늘 하는 것 중에 아마 제일 어려울 텐데,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의 조건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 그걸 한번 찾아봐. 그게 질문이야. 첫 번째,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의 조건이 두 가지 나와. 1번 문장은 아니야. 나쁜 행동을 적게 하고 좋은 행동을 많이 하는 조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지금 끝까지 글을 읽으면은 선한 사람의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오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고, 1번 문장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소연이 이 빨간색으로 내가 지금 등위 접속사에 표시했거든. 우리는 항상 오른쪽부터 찾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뭐랑 더즈랑 왼쪽에 있는 그쵸 더즈. 결국엔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걸리는 동사 두 개죠. 그 다음에 2번 문장에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not only but also에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쳐야 되죠. 상관 접속사 in judging a person, in ing는 얘 해석 어떻게 할까? 가인아 in ing 뭐뭐 하는데 뭐뭐 할 때, 그쵸? 사람을 판단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판단하는 데에 by ing는 다 알고 있을 거고, on ing는 어떻게 해석할까? 뭐뭐? 그쵸? by ing는 다 알고 있죠. in ing도 알죠. 지금 여기서 알려줬으니까. on ing 아는 사람. on이나 전치사 on이나 upon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 on ing는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하자마자죠. 이걸 외우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단지 성의가 없다. 신경 써서 외우자. on ing,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잘 안 나와. 근데 나와. 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을 형태를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죠. 4번 문장의 구조를 한번 볼게. 4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명백하게 person인데 동사는 어디 있냐? is죠, is. 그럼 그 사이를 적절하게 괄호로 묶으면 되겠네. 주격관계대명사 이렇게 동그란 괄호로 묶은 다음에 역시나 이 내가 파란색으로 친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오른쪽에 있는 doesn't랑 왼쪽에 있는 prevent죠. 선행사가 a person으로 단수니까는. 그 다음에 의미상 이렇게 댐에서 묶고 because에서 다시 한번 세모가로잖아. things don't turn out이거든. thing은 여기에서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turn out은 일어나다라고 해석할게. as부터도 다시 한번 세모가로죠. 이 문장이 적절하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 그 다음에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가 내가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이 대명사, 분홍색으로 표시할게. 얘는 일부러 대명사 it이죠. 얘 be worth ing 뜻이 뭐냐 얘들아? 뭐뭐의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부사절 세모가루로 묶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that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칠 건데, 이 that 뒤에 구조를 한번 확인해봐. 얘 that의 쓰임이 뭘 것 같아, 유진아? 그러니까
그래서 동격이죠. 뒷문장이 완전하고 앞에 표현이 impression. 이 적절하게 봤을 때 얘는 동격이죠. 동격은 뒷문장이 완전하죠. 그 다음에 이 동격 안에서 얘 이때 강조구문이야. 그래서 얘 이시랑 대세 동그라미 2개 치고 얘를 강조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 동격 대절 이하만 한번 해석해 볼게. 그것은 바로 실제 결과이다. 사람의 행동에. 카운트는 여기에서 자동사로 뜻이 뭐냐? 너네 중요한 것은, 그쵸? 무엇에 있어서? 내가 해석하는 거 잘 봐봐. 그녀가 판단되는 것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그럼 여기에서 her being judged에서 her의 쓰임이 뭘까? 그녀가 판단되는 것에 있어서 뭘 것 같아? 우리가 배운 것 중에 toward는 동그란 가로로 묶은 걸로 봐선 전치사잖아. her은 뭘로 쓰인 거야 지금? 의미상의 주어져. 무엇에? being judged라는 얘가 뭔데? 동명사죠. 근데 동명사인데 형태가 뭐야? 수동태일 뿐이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her 혹은 목적격이나 소유격이 똑같죠. she, her 이렇게 되니까 소유격과 목적격이 똑같아서. 그 다음에 동그란 거로 여기서 묶고 저지도 콜 문형이랑 똑같아.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7번 문장. 주어는 명백하게 a person이고 동사는 어디 있냐? is죠. 역시나 계속해서 주격관계 대명사가 주어랑 동사를 멀어지게 하고 있네. 얘들아, 사람은 is not, 얘 형태 보여? be, thought of as죠. 얘 무슨 동사일까? 민성아. 대표 동사 중에 나오는 간주 동사죠. 간주 동사의 수동태야. consider, see, regard, think of, look upon,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그쵸? think of A as B의 수동태 형태죠. be thought of as 순간적으로 해석이 돼야죠.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지 않는지는 이 동그란 가로로 묶은 그 안을 봐야 되고, 얘 지금 전명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때 가주어 진주어인데 be said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자연스럽게 밑에 써놔. 일컬어지다. 이렇게 해석해. 일컬어지다. 말해지다. 이러면은 어색하잖아. 말해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일컬어지다. 과거에 오디세이가 살았다고 일컬어진다. 즉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보통. She means well. means well은 선의를 지니다. 얘는 그냥 덩어리로 외워. 선의, 좋은 뜻을 지니다. 보니까 여기에도 맨 마지막에도 be regarded as 얘 무슨 동사야? 간주 동사죠. 아니까는 보인다. 모르면 어때? 계속 몰라. 뭔가 문장이 어려워. 해석도 잘 안 되고. 근데 외우니까 이제는 그 덩어리가 보이죠? 여기에서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써봐. Such a person이 어떠한 사람인지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이 40번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일단 이런 질문 있잖아. 너네가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추상적인 지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 근데 이런 류의 글은 고3 때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관점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간이 바라보는 것과 카메라가 바라보는 게 다르다고 이제 설명하는 글이거든. 일단 첫 번째 질문은 A와 B의 답 근거를 본문에서 찾으면 돼. 이거 모의고사 40번이잖아. A와 B의 답 근거를 본문에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대명사
찾을 거 표시할게. 이 9번 문장이 It their flatness. their이 누구인지. 8번 문장의 they. 7번 문장의 it. 그 다음에 얘는 일부러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건데 이 대미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중심 문장은 요약문으로 찾으면 돼. 그 맨 마지막에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찾으면 되고, 그 4번 문장에 얘 괄호 4번 문장에 괄호 몇 개냐 유진아? 세모 괄호 몇 개? 2개죠. As seen from the top은 분사 구문이죠. 근데 as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살아있을 뿐이죠. so that도 역시나 부사절 접속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모가로로 묶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as랑 seen 사이에 생략된 주어랑 동사를 복원시키는 게 질문이다. 그 다음에 인성영어. 상상해보래. 뭐를 상상하냐면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죠. 너가 페달을 밟고 있다고 상상해봐라. 너의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있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밟고 있는 거냐? 레브 로드니까는 어떠한 도로요? 그쵸, 수평에 평평한 도로에서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있다고 상상해보래. 근데 너가 멈춘대.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춘답니다. 그러면 어떠한 힘도 이제는 작용하고 있지 않은 거죠. 너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평평한 이제 지면 위에서 페달을 밟다가 멈췄으니까는 이제 나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이동시키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당연히 점점 느려지겠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더 갑자기 느려질 수 있을까? shorter distance, 더 짧은 거리에서 평평한 지면 위에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점점 느려지잖아. 근데 더 빨리 느려지고 싶대. 즉 멈추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6번 문장에서 방법을 알려주듯이 브레이크를 이제 밟음으로써.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멈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브레이크라는 게 너의 움직임을 바꾸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바꾸냐? 너가 느려지도록 만드는 거죠. 더 갑자기. 그것들은 exerting, 발휘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힘을. 어디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 자전거와 너에게. 그쵸? 그것들이 grip, 잡아서 rub, 닿는 거거든. 어디에 닿는 거야? wheel rims, 그 바퀴의 테두리에. 여기에서 자전거와 너에게 힘을 가하는 주체,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그 바퀴의 테두리에 닿는 그 주체인 대가 지칭하는 건 둘 다 뭐야?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둘 다 브레이크다. 대가 지칭하는 거.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움직임을 바꾸어가지고 너를 멈추게 한다. 이것은 힘이랍니다. 어떤 힘이냐면 프릭션, 마찰이라고 불리는 힘이래. 그리고 그것은, 그 마찰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경향인지 알아? 느려지게 하는 경향이 있어. 움직이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느려지게 하는데?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근데 어떤 방향이냐면 움직임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은, 그쵸, 느려지게 할 수 있대. 즉 backwards, 뒤쪽으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내가 앞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멈추는 힘, 그걸 바로 마찰이라고 한다. 브레이크를 잡음으로써 마찰을 발생시켜서 갑자기 멈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끝까지 읽어볼게. 심지어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채로도 다른 마찰의 힘이라는 게 있어. 그쵸? 뭐하는? 액팅, 작용하는 너와 너의 자전거에. 그리고 그것은 또한 너를 느리게 한대. 아,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느려지게 하는 마찰의 힘이 작용을 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오거든. 이것 중에 하나가 마찰이야. 어디에 있는 마찰이냐면 wheel,
그 바퀴에 있는 마찰이랍니다. 그 X 축에 닿아 있는 바퀴에서 발생하는 마찰. 여기서 일단 디즈가 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 중에 하나가 그 바퀴에서 발생하는 마찰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앞 문장에 뭐로 연결시키면 돼? 다른 막 마찰의 힘이죠. 그렇죠. Other forces.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다른 마찰 중에 하나가 축에 닿는 바퀴에서 발생하는 마찰이다. 이거는 솔직히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아. 그냥 그렇구나. 일단은 11. 여하튼 지금 이 글이 설명해 주는 게 뭔지는 알겠지? 내가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힘인 마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첫 번째는 브레이크가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축에 닿는 바퀴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거든. 10번에서는. 또 다른 거는 뭐래? 공기 저항.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이제 반대로 공기 저항이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또 마찰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것은 너는 느낄 수 있답니다. 너를 뒤쪽으로 미는 거죠. 뭐 할 때 뒤쪽으로 밀어? 너랑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갈 때 너를 뒤쪽으로 미는 게 바로 공기 저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backwards라는 표현이 맨 처음 나온 거는 이 8번 문장의 두 번째 줄인데 이 backwards 이 s 붙은 단어 있죠. 얘 부사야. 뒤쪽으로라는. backwards에 s 붙은 이 단어가 뒤쪽으로라는 부사고 11번 문장에 그래서 역시나 너를 뒤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너와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너가 이제 이해를 했잖아. 아, 자전거로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저항이 발생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구나. 이걸 이제 이해했죠. 그럼 너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잖아. 너 주변에 있는 것에 적용을 하잖아. 예를 들면은 뭐가 떠올라? 홈플러스나 이마트 갈 때 끄는 카트가 떠올라. 너는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답니다. What could be generating? 마찰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What could be generating? 마찰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혹은 무엇이라고 해석해도 되거든. 무엇이 마찰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see, 알 수가 있다. 주로 축, 닿는 축. 여기서 바디는 이제 본체라고 할게. 그 카트의 본체. 본체에 닿는 축. 그것들이 회전을 하면서 여기서 회전하는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 당신의 주변에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구조상으로 봐야 돼. 지금 구조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지금 카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카트의 작동 원리에서 마찰을 발생시키는 구조물에서 대의를 찾아야 되거든. 그쵸? 엑스스 그 축이라고 볼게. 도대체 뭐 자전거에 있는 축, 카트에 있는 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일단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면은 여기 지금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나오잖아? 파란색으로 진행 방향은 이 move forward란 말이야. 근데 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찰의 힘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세 가지가 설명되어 있거든. 첫 번째로 나온 것처럼 브레이크로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고 공기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서 axles rubbing on wheels인가? 여기. 그러니까 바퀴가 이 축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마찰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이제 막는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에는 바퀴 단독으로만 달릴 수는 없잖아. 바퀴가 있다면은 이거를 고정하는 이제 축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축과 맞닿을 때 발생하는 이 마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6번이랑 8번을 안 한 게 많죠. 일단 이 디스부터 볼까? 이것은 마찰이라고 불리는 힘이라는데 이것은 나연이 뭐라고 썼니? 움직임을 변화시켜서 당신을 느리게 하는 힘. 움직임을 변화시켜서 당신을 느리게 하는 힘.
그 부사절에서 찾으셨군요. 네. 서윤이는 뭐라고 썼니? 너를 느리게 하는 힘. 유진은? 앞문장 어디? 쓴 거로 한번 읽어. 자전거가 당신에게 힘을 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뭔데? 자전거가 너에게 가해지는 힘이, 그쵸? 결국엔 주체는 브레이크가 너와 자전거에 가하는 힘, 그게 마찰이다. 브레이크가 너와 자전거에게 가하는 힘, 그게 마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브레이크로 인해 발생하는 힘이죠. 7번 문장에 이제 주절을 분홍색 네모가루로 묶었다. 6번부터 8번까지를 이게 요약하면은 결국에 저항 요인이잖아. 저항 요인.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항 요인이 첫 번째가 브레이크가 있고, 마찰의 종류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가 있고, 저항 요인 1 브레이크. 10번 문장에는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나오죠. 축에 닿는 바퀴. 그 사이에서도 마찰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기 저항. 저 빼놓은 거 없죠? 다 했죠? 그 다음 38번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 근데 너네가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05번 문장부터 08번 문장이야. 혹시 너네 그 카세트 테이프 알아? 카세트 테이프라고 이렇게 생긴 거 알아? 이렇게 생긴 거? 비디오 테이프나 카세트 테이프라고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 여기에 필름 들어있고 안에? 필름 들어있고? 아니? 그쵸? 이거를 일단은 상상을 하고 있어봐. 모든 편집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non-linear, 비선형적인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이래. 근데 이게 허용한답니다. 랜덤은 여기에서 임의의 접근이라는 걸 허용하거든. 어떤 비디오 샷이나 씬에 임의의 접근권을 허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묶을게. without having to. fast forward는 얘 동사 처리할게.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인 거 알죠? fast forward는 빨리 감다. 빨리 감거나 혹은 fast reverse 하면은 빠르게 되감다. 빨리 감거나 빠르게 되감지 않아도 된대. 그것을 찾기 위해. 일단은 그것이 뭔지, 그것은 스위치를 어디다 맞춰야 될까? 무엇을 찾기 위해서 빨리 감거나 빠르게 되감을 필요가 없다는 걸까? 씬이죠. A or B면은 B의 스위치 맞추니까 씬으로 맞출게.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잖아. 비디오 샷이나 씬이 도대체 뭐냐? 영상을 편집해본 사람은 알 테지만 우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영상의 단위야, 단위. 얼마나 길고 짧냐 이거에 따라서 샷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씬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냥 영상의 단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하튼 1번 문장에서는 요즘 쓰이는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 비선형적 시스템이라는 것은 range of는 형용사 처리하면 되죠. 다양한 특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너네가 그 유튜브로 혹은 인스타로 보는 브이로그나 뭐 화장품 소개하는 영상이나 아이돌 춤 영상 있죠? 거기에 특수 효과가 들어가 있어. 거기에 대한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슬로우 모션.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얼굴이 잘 잡혔을 때 슬로우 모션이 잡히죠. 그 다음에 와이프스. 이제 화면이 딱 껴나가듯이 전환되는 걸 얘기하고, 디졸브는 이제 녹아내리듯이 전환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건 알 필요가 없고 결국엔 서치에즈에서 설명해주는 건 뭐야? 영상의 특수 효과야. 영상의 특수 효과의 구체적인 예시야. 요즘 사용하는 비선형 편집 프로그램은 이러한 특수 효과를 넣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또 다른 하이라이트, 특징. 디지털 비선형 시스템의 특징은 지금 계속해서 영상을 편집하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전개되고 있는 거다. 그것의 임의적인 접근 과정. 근데 이게 it for to죠. it은 여기에서 가주어가 아니라 make 뒤에 있으니까 뭐야? 목적어죠. 그 다음에 is는 목적격 보어고. 디지털 비선형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임의로 접근할 수 있다. 임의로 접근하는 과정. 근데 이 과정이 쉽게 만든대. 편집하는 사람이 찾는 거를 쉽게 만든대. 근데 뭐를 찾냐면 또 나오네. 영상의 단위. 원하는 샷이나 씬에. 동그란 거로는 이제 여기서 닫을게. 뭐하지 않은 채로, 보내지 않은 채로 시간을 앞으로 빨리 되감거나 리와인드, 뒤로 되감은 채로 그 비디오 테이프라는 걸. 예전에 내가 여기에 지금 이미지로 그린 이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는 비디오를 전부 다 보고 처음부터 보고 싶으면은 그걸 하나하나 이제 돌려가지고 되감았어야 됐어, 물리적으로. 근데 요즘의 편집 프로그램은 어때? 그냥 내가 영상을 끝까지 다 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떡해? 그냥 그 부분을 클릭해버리면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요즘의 프로그램은 어때? 너네 그 음악 듣지, 앱으로. 그럼 너네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를 끝까지 다 들어서 처음부터 듣고 싶으면 3분짜리 음악이라고 했을 때 2분 59초, 2분 58초, 2분 57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구간에 버튼만 누르면 되지. 그게 바로 비선형적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거를 직관적으로 이제 설명해주는 표현이 마지막에 나온다? 여하튼 클릭만 하면 된다. 굳이 그거를 전부 다 되감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번. 역시나 비선형적 편집에서 그 샷이나 씬이라는 것은 쉽게 추가가 되거나 제거가 될 수 있답니다. 그 프로그램의 모든 곳에서. 그리고 컴퓨터라는 게 조정한대. 프로그램의 길이를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앱, 내가 아까 보여줬던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도 선생님 수업을 녹화한 건데, 만약에 삭제하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 다음에 이 부분을 그냥 삭제해버리면 되거든. 그러면은 자동으로 길이 조절도 돼.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반대되는 예시가 나온다. 5번 문장부터는. 선형적 편집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서 너네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Composing a paper. 이제 문서를 컴포즈는 여기서 작성하다죠. 작성하는 것과 같답니다. 타이프라이터, 그 타자기로. 타이프라이터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타자기. 이게 타자기거든. 키스트로크. 키보드를 하나하나 칠 때마다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처럼 글자가 하나씩 찍혀서 나와. 그러면 만약에 글자를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글자를 틀리면. 이게 바로 타자기의 원리거든. 글자를 하나라도 틀리면 종이를 뽑은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타이핑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선형적 편집이라는 것은 마치 그러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 같다.
것과 같다. 타이프라이터, 타자기로. 만약에 실수라는 게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정보라는 게 넣어질 필요가 있다, 첨가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체 작품이 다시 작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비선형적 편집이라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아? 너네 워드 프로세스 쓰죠? 파워포인트, 워드 프로세스, 엑셀 알죠? 그런 편집 프로그램, 한글이나 그런 건 어때? 내가 한번 오타 쳤어. 그러면 그거 전부 다 삭제하는 게 아니죠. 그 부분만 커서 올려가지고 삭제하면 되잖아. 비선형적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런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다. 만약에 내가 오타를 쳤다, 실수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쉽게 제거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거죠. 몇 번에 키스트로크 하면은 밑에 써놔. 키 입력으로 키스트로크 키 입력. 그리고 새로운 정보라는 게 쉽게 첨가가 될 수가 있다. 내가 문단을 한글이나 워드로 세 문단 썼는데 두 번째 문단을 삭제해야 돼. 그러면 모든 문서에 있는 거를 삭제한 다음에 다시 타이핑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문단만 블록 설정해서 삭제하면 되는 거잖아. 비선형적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일단 5번이랑 6번에서 얘기하는 건 선형적 편집, 과거에 썼던 거. 선형적 편집이라는 건 타자기와 같다. 근데 7번이랑 8번에서 얘기하는 비선형 편집, 이거는 워드 프로세서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영상 편집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야. 요즘은 비선형적, 과거에는 선형적. 그 다음에 1번 문장에 랜덤. 이 랜덤의 문맥상의 동의어는 다이렉트죠. 다이렉트. 그 다음에 이미디어. 그 다음에 39번. 39번에서는 일단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의 조건이 두 가지 나오거든. 이거 가인이 찾았니?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의 조건 두 가지가 뭔 것 같아, 가인아? 선한 행동을 의도해야 된다. 또 그쵸? 선한 의도뿐만이 아니라 결과까지 좋아야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지문은 이해하기가 특히 어렵거든. 1번 문장.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은 significantly 상당히 덜 자주 하는 거죠. than most 대부분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좋은 원스가 지칭하는 건 결국에 actions죠. 선한 행동은 상당히 더 자주 하는 거야. than most 대부분보다. 그러니까 나쁜 행동은 조금 해. 좋은 행동은 엄청 많이 해. 이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네.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녀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의도와 동기라는 게 relevant, 관련이 있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그러니까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피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 도덕적으로 나쁜 것은 결국 계속해서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4번 문장.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지금 unintentionally니까 어때? 의도하지 않은 거야. 의도하지 않은 채로 harm to other, 다른 사람에 대한 해를 막았어. 그래서 그들을 해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단순히 왜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됐냐. 상황이라는 게 don't turn out, 일어나지 않았거든. 그녀가 의도한 대로. 여하튼 이런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아. 일단 그것만
맞춰봐. 선에 선하지 않아. 선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일단 여기에서 함은 명사로 쓰인 거고 여기서 두 번째 줄에서는 동사로 쓰인 거다. 해를 끼치다라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미 그 선한 사람의 조건을 구조적으로 알고 있잖아. 의도와 결과가 둘 다 좋아야 된다고. 근데 4번 문장에서는 의도는 어떤 거 같아? 없었어. 의도는 없었어. 근데 결과는? 결과는 어때? 해를 끼치지 않아. 좋은 거죠. 의도는 안 좋았어 사실. 그러니까 그녀가 의도한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아서 어쩌다 보니까는 해를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원래 죽이려고 했거든. 근데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서 사람을 살렸어. 죽이려고 했는데 살린 상황이야. 의도는 나빴는데 결과가 좋은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5번 문장? 4번 문장을 이해해야지 5번 문장이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종류의 상황 어때 얘들아? 죽이려고 했는데 살렸어. 일반적으로는 어디에서 발생해? 슬랩스틱 영화, 코미디에서나 발생해. 그쵸? 웃기려고 할 때. 죽이려고 아주 인상을 구기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돼서 영웅이 되는 그러한 경우는 슬랩스틱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잖아. 웃기는 코미디 영화, 몸으로 웃기는. 비록 그렇지만 그것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대. 왜 그런 줄 알아? 잘못된 인상을 피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 일단은 이시지칭하는 것은 뭘까? 뭘로 찾았니? 무엇을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까? 누구죠 그다음? 누구를 시켰냐? 기억이 안 나네요. 소연이죠? 소연이. 분홍색 이시지칭하는 거 뭘로 찾았어?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지 선한지 나쁜지 나쁜지 판단하는 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 나연이. 응? 그쵸. 이런 종류의 상황이죠. 그럼 얘들아 이런 종류의 상황은 뭘까? 내가 이미 설명을 해줬거든. 이는 이런 종류의 상황이죠. 이런 종류의 상황을 보통 영화에서나 발생해. 이런 종류의 상황은 뭐야? 그쵸. 나쁜 의도라고 할게. 나쁜 의도지만. 왜냐면 이 사람이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는 해를 끼치지 못했던 거야. 앞문장을 천천히 해석해봐 혼자서. 나쁜 의도지만 좋은 상황이죠. 이런 거는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아? 도덕적 선함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은 영화에서나 발생하지만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를 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피하려고 그러는 거야. 잘못된 인상. 어떤 인상을 피해야 돼? 야 그것은 바로 실제 결과구나. 어떤 사람의 중요한 건 그녀가 뭐 하는 데 있어서 판단되는 것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나쁘다고. 결국에는 얘들아 여기에서 하는 말 똑같아. 지금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똑같은데 결국에 의도는 나쁘지만 목적이 지금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 이거는 도덕적으로 선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응? 결과가 좋아도 의도가 나쁘면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다고. 이런 건 영화에서나 나오지만 혹시나 해서 너네 오해할까봐 하는 건데 이거는 도덕적으로 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러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잘못된 인상이라는 건 결국에 뭐야?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만 중요하다고 너네가 오해할까봐. 중요하다는 오해. 이거 피하고 싶어서 내가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너네. 어쩌다가 사람 구하면 너네가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이 글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이 글쓴이가 말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래야지 이제 6번 문장까지 이해가 되거든. 하지만 실제 결과도 중요하긴 해.
의도도 중요한데 결과도 중요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과만 좋아선 안 되겠지만 결과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연결어 벗이 적절한 거죠, 흐름이. 항상 해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있잖아. 하지만 절대 그러지 못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의도는 어때? 좋아. 근데 결과는 어때? 좋지가 않아.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지 않아. 그러한 사람에 있어서 뭐라고 일컬어져? 그녀는 선의를 지녔구나. 의도는 좋았구나.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하지만 일부 결과라는 게 필요하답니다. 그녀가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기 전에는. 여기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나윤아. 그 의도는 좋아.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좋지 못한 7번 문장에 나온 이 a person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기가 쉽지가 않네. 의도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되네.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칸트는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Contrary to Kant.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결과라는 게 필수적이다. 그녀가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기 전에. 어떤 거 같아? 의도가 안 좋았는데. 잘 봐봐. 생각할 시간을 줄게. 야, 나는 너랑은 달리 거짓말 안 해. 너랑은 달리 거짓말 안 해. 너는 어떤 사람이야? 거짓말 하는 사람. 야, 난 너랑 달리 그렇게 게을르지가 않아. 너는 게으른 사람. 칸트와 달리 일부 결과라는 게 필요하다. 그럼 칸트는 어떤 사람을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여겼을까? 그쵸? 선한 의도만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나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국어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집에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라. 칸트는 선한 의도 자체가 도덕적 가치를 지녔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뭐 어쩔 수 없고 의도가 좋으면 그 사람은 도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칸트지만 결과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글쓴이죠. 글쓴이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2번이랑 6번을 주제문으로 고르면 돼. 2번이랑 6번. 그 다음 40번. 40번에 일단은 요약문을 한번 해석해 볼게. 우리의 시각적 perception, 지각이라는 게 형성이 된답니다. 우리의 확립된 위계, hierarchy, 위계에 의해서. 얘들아, 위계가 있다는 거는 결국에 뭐야? 계급이 있다는 거야. 위아래가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hierarchy라고 하면 보통 피라미드를 떠올리면 되잖아. 확립된 위계에 의해서 형성이 된답니다. 근데 이 위계라는 게 무엇에 기반했냐면 기능적 관계에 기반했대. 그리고 그것은 interrupt, 능력을 방해한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사물을 보는 능력이죠. as they truly are, 있는 그대로라고 해석하면 있는 그대로. 근데 무엇과 달리냐면 카메라의 객관적 퍼스펙티브, 관점과 달리. 그럼 이거 아까랑 똑같네? 칸트와 달리 결과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카메라의 객관적 관점과 달리 우리는 어떻다는 거야?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1번 문장부터 보면 비전, 시각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는답니다. 프리컨셉션은 뜻이 뭐냐? 우리의 선입견, 편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현실에 대한 선입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답니다. 여기에 또 나오네. in, ing.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돼? scene, 장면을 볼 때 우리는 unconscious, 무의식적인 hierarchy,
위계를 확립한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기능적 관계를 반영한대. 그 물체에 대한.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오른쪽에 있는 priorities,랑 왼쪽에 있는 뭔가. relationship이죠. reflect 뒤에 걸리는 목적어 두 개죠. 장면을 바라볼 때, 어떤 장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의식적 위계라는 걸 확립하는데, 이 위계라는 게 우리의 기능적 관계, 물체에 대한 기능적 관계야 순간적인 우선순위라는 것을 반영한답니다.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이거를 지금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글을 여러 번 읽어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글 쓰니까 너무 친절해. 예시를 들어주잖아. 만약에 우리가 비주얼라이징, 망치를 상상해봐.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망치를 상상하면은 우리는 보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것을 이 OR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 전명 두 개다. 프로파일은 무슨 모습이냐? 옆모습 혹은 some other 어떤 다른 ready for use 사용하기에 준비된 앵글 각도로. 너네 지금 머그컵 한번 그려봐. 그 필기 프린트에 머그컵을 당장 그리세요. 머그컵. 머그컵 그렸나요? 머그컵을 혹시 화면 보면 이렇게 그린 사람 있어? 나 지금 이게 머그컵이거든? 머그컵 이렇게 그린 사람 있어? 너네 보통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렸죠? 나는 이거 밑에서 바라본 각도야. 어때? 사이코패스 같아? 그러니까 우리 왜 검정색 펜으로 그린 것처럼 머그컵을 다 이렇게 그렸을까? 기능적 관계로 바라보기 때문이야.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우리가 사용할 때 바라보는 장면이 있거든. 그 도구를 항상 그런 식으로 마음의 눈으로 상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기능적 관계로 바라보고 있다. 보통은 망치를 떠올려도 망치 그리라고 했더니 이 화면 보면 이렇게 그리는 사람 있어. 이렇게 망치 위에서 바라본 건데 보통 어떻게 이렇게 그려? 이렇게. 왜? 사용할 때 이 모습이거든. 보통은 이거를 functional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거거든. 원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돼. 보통은 우리나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우리 혹은 사람. 우리는 아마도 망치를 상상하지는 않을 거래. C는 목격된 것으로 from the top. 내가 아까 그렸던 것처럼 그 위쪽에서 목격된 것으로. 망치 머리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뭔 말인지 돼? 그 손잡이라는 게 숨겨지도록 그 망치의 머리에 의해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사실상. as랑 sin 사이에 생략된 표현은 뭘까? 무엇이 목격되는 거냐? 해머죠. 그럼 해머는 대명사 뭘로 받아야 돼? it이죠. 그 다음에 동사는? is죠. it is. 그러니까 sin의 형태로 써야죠. sin.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돼? 망치는 목격이 되는 거지 목격을 하는 게 아니죠. seeing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seeing x. 현재 분사로 쓰면 틀리다. 과거 분사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능적 관계라고 하는 거야. 기능적 관계 있죠. 우리가 갖고 있죠. 그 물체와. 그게 시각적 기대라는 걸 만들어낸답니다. 근데 이게 어때? 우리의 능력을 방해해. 보는 능력이죠. 카메라처럼. 근데 카메라는 인간이 세상을 물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했죠. 이미 위계가 있다. 기능적으로 바라본다. 근데 카메라는 인간의 눈처럼 이제 공통점. 오직 형태와 색깔을 보거든.
그것은 세상을 기록한답니다. impartially 뜻이 뭐냐? 공정하게. 렌즈를 통해서. 근데 이 렌즈라는 게 눈이랑 비슷하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카메라나 인간의 눈이나 비슷한 기능을 해. 형태와 색깔을 보거든.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carefully, 자세히 바라보잖아? 그럼 사진이라는 것은 놀라워. 왜 그런 줄 알아? 그것들은 해석하지 않아. confusing, 혼란스럽게 하는 세부사항을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serve up 하면 무엇을 제공하다라고 해석할게. serve up, 무엇을 제공하다. 그것들은 하늘색으로 형광펜 친 그것들이 그것을 제공한대 우리에게. 기계적 indifference는 뜻이 뭐냐? 차이가 없음이냐? 무관심으로. 일단은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 8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혼란스러운 세부사항을 해석하지 않는 대의가 지칭하는 건? 사진들. 그쵸, photographs를 지칭하는 거죠. 무엇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걸까 우리에게? 분홍색 뱀이 지칭하는 건? 뭘 것 같아요? 구 번 문장에 because of their flatness 나오잖아. 그것의 평면성 때문에 사진이라는 것은 그 영역을 포함한데 어떤 영역이냐면 appear은 여기에서 이제 자동사로 이제 보이다라는 뜻이죠. 뭘로 보이냐면 인식할 수 없는 색이나 형태로 보이는 영역을 포함한다. 대열이 지칭하는 거는 뭘 것 같아? 무엇의 평면성이야? 진도 안 나가요? 대열이 지칭하는 게 뭐야? 사진이겠죠, 똑같이? 댐이 지칭하는 거 뭘로 찾았어? 일단 사진은 확실히 아니죠.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았으면 제기대명사로 쓰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럼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지 않니? 그쵸, 세부사항이죠. 세부사항. 이시 지칭하는 것은 앞문장에 있는 그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요약문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에 대한 답근거는 뭐가 될까? 우리의 시각적 인식이라는 건 미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물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을 방해한대. 인터럽트의 답근거는 본문상에 어떤 표현이냐? 그렇죠. interfere with죠.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다음에 objective perspective, 카메라의 객관적인 관점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은 어디에 나와? 그쵸, impartially죠. impartially. 결국에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카메라는 객관적이다,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9번 문장 보면은 그 사진의 평면성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색깔이나 형태라는 게 보이는 영역을 포함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로 내 얼굴 봤을 때는 눈에 띄지 않았던 부분이 친구가 사진 찍어 주니까 도드라져 보여. 어떤 내 뭐
피부의 색깔이라든지 내 귀의 형태라든지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 그러니까 사진은 평평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봤을 때는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는 색깔이나 형태가 보이는 영역을 포함한다. 실물로 봤을 땐 몰랐는데 사진으로 찍어보니까 사진의 평면성 때문에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